그리고 전염성 질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과거 2년, 이제 3년째 되어 가는데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코로나 때 우리가 전 국민이 이제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이제 집에서,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 지침에 따라서 가능한 한 외출을 자제하고 일은 업무는 재택, 카페도 가지 말고 집에서 있어라를 철저히 따랐고, 영업사원도 마찬가지. 병원 가지 말아라. 병원 가지 말고 집에서 일단 업무를 해라. 뭐 밀린 페이퍼 업무를 하든지 부서별로 알아서 뭐 줌을 활용해서 보수교육을 하든지 그동안 밀린 논문을 읽던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공부를 시켜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이 확산세가 좀 잦아들면 좀 풀렸다가 다시 늘어나, 연말이나 이럴 때 다시 늘어나면 다시 이제 거리두기를 단계를 강화했다가 이렇게 줄었다가 늦췄다 하는 몇 번이 있었죠. 그 기간 동안 회사도 마찬가지로 좀 회사에 자주 나왔다가 좀 줄었다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영업팀들은 처음에 초기에는 거의 필드에 많이 못 나갔었고, 그러다가 그래도 이제 영업사원이라는 숙명이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병원들은 조금씩 이제 병원에서 뭐 제품을 좀 수리하는데 좀 봐달라, 제품이 좀 고장난 것 같은데 내지는 이 제품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문의가 오니까 어쨌든 병원에 있는 분들한테 사용하기는 해드려야 되니까 영업팀장님들이 제일 걱정했던 게 매출이 감소할 거다.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세웠던 목표치를 우리는 못 맞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목표치와 매출의 간극을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셨죠. 이건 아마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의료기기 회사들이 그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 이런 불가항력적인 이슈가 생기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외의 인자들로 인해서 그 목표 고를 못 맞추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목표를 좀 조정하거나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저희가 한참 뒤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심평원에서 발표하는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열람해서 살펴보는데,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체간화하는 것보다 병원에서 시행하는 수술 건수가 그렇게 줄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완전 못할 거야, 병원이 다 클로징 돼서 못할 거야 라고 생각은 했지만, 데이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다는 게 좀 공공연한 이제 팩트인 게 하나가 있죠. 물론 어떤 경우는 정말 매출이 굉장히 많이 깎인 경우도 있었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아예 하지 못한 이제 시술이나 수술도 있지만, 그러나 어떤 경우는 타격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코로나 초기에는 막 있었던 수술도 막 미루고 했지만, 그러나 병원에서 이제 시간이 갈수록 원래 잡혀는 수술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최대한 조심하면서 병원에서 훨씬 더 엄격한 통제를 하면서 시술할 거 다 하셨다. 제 심평원에서 공개하는 빅데이터 자료는 시술 건수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줄진 않았다라고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했던 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가게 하시거나 그런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영업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뭐 6시 이후에는 2인 이상 집합금지, 이런 강력한 규제도 할 때 정말 이거 우리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다 죽이는 일이다라고 막 삭발 투장도 했던 거에 제가 뉴스에서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한쪽에서는 그랬는데, 이 한쪽에서는, 이 의료기기 쪽에서는 영업사원이 정말 못 가고, 마케팅에서 진행하는 뭐 어디 장소를 빌려서 진행하는 워크숍도 거의 없었고 못했고, 판관비가 확실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매출이 안 빠졌다는 게 참 안정적인 비즈니스구나, 어찌 보면 정말 불황을 타지 않는 산업이구나, 그때 제가 조금씩 알았던 것 같아요. 의료기기 산업은 사회 전반을 흔드는 이슈가 없다 하더라도 정말 꾸준히 성장을 해요. 왜냐하면 헬스케어에서는 인구의 고령화라는 자연 성장률이 있거든요. 우리는 매일 조금씩 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주하게 되는 질환들이 있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게 되는 제품과 서비스들이 있어요.
질환을 점점 치료하고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러한 서비스와 제품들에 대한 수요가 뭐 자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구의 고령화라는 자연 성장률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위 말해 깔고 가는 성장률이 있습니다. 그냥 유지만 해도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만 해도 비즈니스는 숫자는 성장을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인자, 리스크 팩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막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게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리고 항상 들어가는 게 올드에이지예요. 고령. 근데 고령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뭐 논문이나 뭐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60세 이상의 고령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인구 중 4분의 1이 60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 비율이 불과 12년 전이 2010년에는 14%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14%에 불과했는데 12년 뒤에 지금 2022년에는 25%까지 지금 점프를 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고령화가 빨리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 고령화된 인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와 산업, 특히나 이제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